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455페이지 보시면 6번째 접지공사입니다. 여러분 접지라는 얘기는 땅과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류가 즉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흘러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에 의해서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게 바로 접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로 흘려보내요? 땅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자,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부터인데, 자, 그러면 이 접지선에 전류를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이 접지선에 저항값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저항값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1종은 주로 15옴 이하입니다. 자, 제2종은 저도 몰라요. 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3종은 100옴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제3종은요 10옴 이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접지선에 굵기도 있어요. 여러분 전선이 굵을수록 그쪽으로 전류가 잘 흘러내려가는 거죠. 자, 잘 흘러내려가서 기본적으로 자, 나한테 전류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접지공사는 어떤 게 좋냐면 저항값은 작고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좋아요. 자,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6mm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제3종은 2.5mm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 제3종은 자, 이 정도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제1종하고 제3종은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사용처까지 갑니다. 사용처 주로 제1종은 여러분 필요설비 있죠. 필요설비, 낙뢰설비. 또 하나 제1종은 뭐 특고압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제1종 접지공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3종은 여러분 무조건 400V 이하 있죠. 무조건 제3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자, 금속관 공사 있죠. 또 하나 분전반에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꼭 하게끔 되어 있었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음에 자, 6번째 457페이지 보면 이제 조명설비가 나오는데, 조명설비. 조명설비 여러분 지금 조명을 측정하는 그 조명의 빛을 측정하는 광측량 용어가 나옵니다. 또 뭐 측광량 용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측광량 용어, 그 빛의 양을 측정한다고 해서 측광입니다. 자, 측광량 용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광속이죠. 광속의 단위는 여러분 뭘로 써요? 루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얘는 자, 광으로부터 그 광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광도가 있죠. 광도는 여러분 지금 칸델라라고 표시하죠. 칸델라. 그래서 우리 광도 보면 지금 칸델라라고 표시합니다. 이건 빛의 자, 강도를 얘기하죠.
세 번째, 조도. 조도는 이게 환하냐 어둡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빛에 나오는 양이 균일하냐 균일하지 못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를 단위는요 럭스 단위를 쓰죠. 그래서 빛의 밝기 정도. 자, 그다음에 휘도. 자, 우리가 휘도를 쓸 때 보면 여러 가지 쓰는데 니트 단위 같은 걸 많이 써요. 니트. 자, 얘는 눈부심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단면적 땅에서 그 빛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5번에 보면 이런 광속 발산도. 자, 얘는 레드 럭스를 쓰죠. 그래서 이 정도 좀 확인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연색성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연색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색깔의 구별 능력을 연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자, 우리 연색성에 관련된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본적인 램프의 종류에서부터 그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안 나오지만 백열전구죠. 백열전구가 그 특징이 비슷한 게 여러분 할로겐이에요. 할로겐. 이게 있고 여러분 주광색 형광등입니다. 또 하나는 메타 할라이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열전구, 특히 이 백열전구는 좋은 점이 뭐냐면 연색성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얘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우리 과거에서부터 뭐 한복집이라든지 옷감 이런 데는 분명히 봐봐 백열전구를 쓴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양의 빛 다음으로 여러분 얘가 연색성이 좋아서 색깔 구별 능력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연색성이 가장 좋은 램프 하면 자, 요거 할로겐 또는 백열전구를 씁니다. 여러분 특히 할로겐 같은 것도 왜 미술 전시장 같을 때 보면 이렇게 국부 조명 쓰는 거죠. 자, 문제는 얘는 효율이 가장 떨어졌죠. 그래서 효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효율의 단위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소요 전력이 크고 빛의 양은 적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자, 기구가 간단하죠. 자, 또 하나 얘는 열이 발생되죠. 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요 두 가지는 열이 굉장히 뜨겁죠. 원래 여러분 얘는 전류를 갖다가 필라멘트에서 열을 발생시켜요. 그 열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광색 형광등입니다. 여러분 주광이라고 하는 것은 낮주자야. 자, 그러면 낮의 빛은 뭐예요? 태양. 결론 이게 태양빛이라는 뜻이에요. 햇빛색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 굳이 햇빛색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요 주광색 형광등은 일반적인 형광등이 자, 연색성이 나쁜 반면에 이 연색성이 비교적 좋죠. 좋아요. 자, 그런데 효율은 자, 백열전구보다 좋지만 요즘은 효율이 좋은 편도 아니죠. 자, 이 정도인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광색 형광등은 전압 강화에 민감하죠. 또 하나 민감한 게 온도에 민감합니다. 만약에 전원의 압력이 떨어지면요, 바로 얘는 양쪽에서 흑화가 쭉 생겨서 램프 못 쓰는 거죠. 자, 다음에 온도. 온도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얘는 적정 온도가, 적정 사용 온도가 보통 20에서 한 25도씨 정도 돼요. 결론 여러분, 여름철에 혹시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하고 겨울철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면 여러분 밝기가 달라요. 결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뜻할수록 여러분 이 온도에 가까울수록 얘는 밝은 빛을 내줘요. 그래서 겨울철엔 그만큼 자, 요게
빛이 안 나오는 거죠. 전력 소모는 커지면서. 그다음에 메타 할라이드입니다. 여러분 메타 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램프가 상당히 큽니다. 안전기가 별도로 필요하죠. 자, 얘도 너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야외, 뭐 미술관, 야외 전시장 이런 데 가장 적합한 램프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얘도 연색성이 비교적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야간 여러분 운동장 이런 데 야구장 뭐 축구장에서 야간 조명용으로 많이 쓰죠. 그다음에 우리 체육관 강당에 천장 조명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메타 할라이드. 그다음에 나트륨 등인데 나트륨 등. 이 나트륨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색성이 가장 나빠요. 가장 나쁜 게 나트륨 등입니다. 자, 연색성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얘는 좀 붉은 주황색 계통을 띄어요. 자, 그래서 연색성이 이거 필요로 하는 것은 나트륨 등을 못 쓰는데 얘는 뭐가 좋냐면 자, 램프 효율이 가장 우수해요. 자, 가장 좋다는 얘기는 소요 전력, 즉 전기요금 적게 먹으면서 밝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딱이야. 여러분 터널 조명 가장 적합합니다. 왜요? 여러분 터널은 무조건 밝아서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터널 조명 같은 경우는 365일 동안 계속 켜놔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램프의 기본 개념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명 방식 중에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 있는데, 자,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램프가 있을 때 갓이 이렇게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빛이, 즉 대부분 90에서 100% 정도의 빛이 위로 나오고 저 위쪽으로 상향은 보통 0에서 10% 정도 가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직접 조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갓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빛이 90에서 약 100% 정도 위로 가고 나머지 빛 0에서 약 한 10% 정도가 밑으로 나오는 게 간접 조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효율이 얘가 좋아요. 얘가 나쁘죠? 그다음에 자, 조도 분포입니다. 얘는 조도 분포가 여러분 균일치 못합니다. 균일하지 못해요. 얘가 밝다는 얘기가 여러분 조도가 누가 균일하든 그러니까 밝냐가 아니라 그 빛이 골고루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균일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설비비 얘가 저렴하고 얘가 일정한 빛이 밝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개 킬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휘도 눈부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휘도는 얘는 휘도가 크다. 눈부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눈부심이 작아요. 그 다음에 음영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죠. 음영이 진하다. 음영이 연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인데, 자, 우리 건축화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화 조명.
자, 건축화 조명 기본이 뭐냐면 기본이 이 간접 조명이에요. 이 간접 조명에다가 여러분 우리 흔히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 있죠. 장식을 겸한 게 바로 간접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어떤 상점을 오픈할 때 대부분 가장 많이 바꾸는 게 뭐예요? 조명. 이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간접 조명을 쓴다고요. 그런 조명들을 우리가 흔히 건축화 조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 건축화 조명의 종류들 있죠. 459페이지 보면 7번에 자, 다운라이트 광창 조명 또는 광천장 조명. 그다음에 광야, 코니라이트, 또 코브라이트. 자, 뭐 밸런스 라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그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463페이지 보면 운송 설비에서 엘리베이터가 나와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전장치들입니다. 안전장치.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어디 정도 보시면 되냐면 자, 46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그 세 번째 승강카가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 466페이지 넘어가면 지금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 여러분 이 승강기에서 기본적으로 정원을 측정할 때는 사람의 무게로 측정하는데 한 사람의 무게를 몇 킬로 봐요? 65kg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 케이지, 즉 카의 케이지나 여러분 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규격이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문 형태가 있는데 이 문을 여기를 10으로 본다면 너 들어가는 깊이는 얼마로 볼래? 요거죠. 이거 10일 땐 여기 들어가는 깊이를 7로 본다는 거죠. 너무나 깊으면 사람들이 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면 이제 안전장치들이 나와요. 자,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억번호 보면 완충기 나와 있죠. 자, 맨 밑에 바닥에 설치해서 승강기가 떨어질 때 그 충격을 방지해 주는 거고. 자, 니은번에 여러분 조속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흔히 가버너 또는 자, 오버스피드 가버너라고 표현하는 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얘는 승강기의 전격 운행 속도가 자, 120% 이상 초과됐을 때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장치예요. 자, 문제는 이 조속기가 못 멈추게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멈추게 하는 게 뭐냐면 비상정지장치입니다. 이 비상정지장치는 조속기와 연결해서 동작한다고 해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운행 속도에 자, 보통 130%에서 140% 자, 140%를 자, 이상 또는 초과되면 초과 시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두 가지 다. 다음에 자, 미음번에 보면 리미트 스위치 있죠. 자, 미음번에 리미트 스위치를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종점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점 스위치. 이걸 스토핑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종점 스위치는 여러분 종점이라는 얘기는 최상층과 최하층이 되는 거죠. 최하층과 최상층에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못 멈출 경우가 쓰는 게 여러분 뭐예요? 리미트 스위치. 자, 이걸 제한 스위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종점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승강기를 멈추게 해주는 장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읍번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나오죠.
결론 얘는 자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 났을 때 승강기를 멈추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안전장치, 보안장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467페이지 리타이런 캠이 나옵니다. 자, 이 리타이런 캠은 승강기 바깥쪽에 있는 분이 있고 승강기 안쪽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밖과 안에 자, 이 문을 동시에 자, 개폐하는 장치죠. 장치가 리타이런 캠입니다. 다음에 자, 다른 건 없고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468페이지 보면 여러분 거기에 리글번의 견인거차가 나와요. 자, 이걸 흔히 우리가 쉬브라고 표현하는데 쉬브라고 읽어요. 자, 이 견인거차는 여러분 바퀴라고요. 자, 이 바퀴에서 와이어로프가 걸려서 승강기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건데, 문제는 이 견인거차의 여러분 지름 크기는 와이어로프 직경입니다. 40에서 48배 정도. 여러분 약 한 40배, 20배 더 큰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면 여러분 로프, 와이어 로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와이어 로프는 기본적으로 자, 최소 몇 가닥이냐면 3가닥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상. 2가닥이면 안 됩니다. 한 가닥이 끊어지면 한 가닥이 못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몇 가닥? 2가닥. 자, 예를 들어서 이 3가닥인데 자, 최소 12mm 이상의 굵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읍번에 여러분 균형추가 나와 있죠. 비읍번에 균형추입니다. 자, 균형추를 여러분 카운트 웨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균형추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균형추에 무게가 있어요. 자, 이 균형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카의 중량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최대 태울 수 있는 사람의 무게 있죠. 그래서 총 적재량이 있습니다. 적재량 곱하기 여러분 2분의 1 하면 균형추의 무게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한번 볼게요. 자,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가지 그 배열의 방식들이 있는데, 배열의 방식에서 또는 설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차형, 병렬 교차형 또는 병렬 자, 이 방식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제가 내려갈 때 여기를 타고 반 바퀴 돌아서 내려가는 게 있고, 자, 올라갈 때 이걸 타고 이렇게 가서 내려오는 방식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교차형, 병렬 교차형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교통이 연속적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방식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설치 면적이 가장 작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승객의 시야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좁다라는 표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을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직렬형이 있어요. 자, 직렬형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이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직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렬형 같은 거는 그 특징이 교통이 연속적입니다. 자, 문제는 설치 면적이 가장 높죠. 설치 면적이 가장 큽니다. 자,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승객의 시야가 가장 좋아요. 높다, 좋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더 본다면 여러분 필해 설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73페이지면 두 번째 필해 설비. 낙뢰로부터 피하자는 얘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 부분을 수레부 번개를 맞는 부분 또는 돌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전선이 인하도선. 자, 여기가 여러분 지금 접지 극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필해 설비는 기본적으로 접지를 하는데 몇 종이요? 제1종 접지 공사. 자, 문제는 접지를 하는데 이 필해 설비는 모든 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이 필해 설비를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레부 돌침인데, 자, 얘는 수레부 돌침은 너 바닥부터 최소 얼마 이상? 자, 바닥 위 25cm 이상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요 세 개 각각 전선에 굵기가 있습니다. 자, 요 굵기는 자, 나동선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해서 셋 다 최소 50mm/m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자, 여러분 미음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음번. 자, 미음번 얘기 좀 할게요. 측면 낭대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한대요. 자, 초과할 때는 건물 높이의 몇 분의 몇 지점이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의 4 지점 이상의 요 부분에다가 측면에도 이렇게 수레부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아셨죠? 자, 다음에 비읍번. 지표 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를 하래요. 자, 비읍번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여러분 레벨, 지표 레벨이라는 얘기는 지금 해수면부터 최소 높이가 얼마 이상이요? 150m를. 자, 초과할 때는 그 높이의 몇 메타? 120m. 120m 요 측면에다가도 이렇게 수레부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왜? 번개가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면 꼭 꼭대기만 머리만 맞는 게 아니라 요 옆부분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바로 미음문과 비읍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게 60m의 5분의 4 지점이 그 이상인데 사실 여러분 150m의 5분의 4 지점이 12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서에 관련된 얘기를 자, 이번 내용을 해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여러분 지금 홈 네트워크 설비는 상대적으로 자,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홈 네트워크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대부분 여기까지 여러분 신경을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기본서예요.
뭐 문제집 나온다 해서 문제집을 주로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문제집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집 푼다고 해서 요 기본서를 계속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항상 중점적으로 해서 기본서를 계속 활용하고 또 읽고 또 읽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